윤석열이 드디어 이성을 잃었습니다. 본인 주변인들에 대한 탄핵과 심판이 계속되고 이제는 김건희 탄핵도 점점 다가오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 운명을 뒤바꾸고 싶었나 봅니다. 정부 여당이 개각 카드를 꺼냈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윤석열의 지시를 중심으로 중량감 있는 전 차관급 인사를 통한 인적 쇄신을 시작으로 전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사 참사로 우리를 빚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총선에 이기려고 무리한 개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과의 대립으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인선을 통해 어수선해진 내각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던데 아주 뻔뻔하게 짝이 없죠. 대통령실의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빨리 후임자를 임명하려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사퇴한 것이라며 이번 주 개각 발표 대상에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지상파 재허가 의결과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 조사 등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진해온 중요 과제들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 즉 윤석열을 위한 언론 탄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관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긴 것이죠. 방송통신위원장은 복을 임명할 경우 전임자의 자녀 임기가 적용되는 만큼 하루빨리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돼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인사 단행이 아니라 어떻게든 정권을 지키려는 발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전달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후보자를 정하면 연내에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 법인, 이른바 쌍특검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김건희의 명품백 논란을 대통령실이 더욱 키우고 있는 것도 변수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반환 선물 창고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는데 이 역시 대통령실의 바보 같은 변명 때문에 나온 주장입니다.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권 인사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할 선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기를 놓쳐 미처 반환하지 못했을 뿐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치졸하게 해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9월 받은 명품백을 1년이 넘도록 보관하고 있으면서 반환할 예정이라니 대놓고 말장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했던 궤변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왜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것이며 실제로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두려워서 그런 겁니까? 유튜브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득달같이 달려들어 고소 고발을 남발하던 대통령실이 왜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침묵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태도라는 걸 모르나요? 지금이라도 반환 선물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다던 대통령실 창고를 공개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미적거리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만 입증할 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할 겁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우롱할 건가요?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선물 의혹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일부 여권 인사는 서초동 자택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전하면서 반환 시기를 놓쳤다며 명품 가방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 선물로 분류돼 보관 중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이 정부는 하나하나 식물 정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이 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었나 봅니다. 이동관이 취임 100일도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하차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당분간 식물 방통위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당장 지상파 방송 재허가 승인 및 보도 전문 채널 YTN 최대 주주 승인 등 주요 현안들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고 윤석열이 이번 주 후임 위원장을 지명해도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애초에 제대로 된 인사를 임명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이 과정에서 야당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방통위원들은 공석인 채로 유지돼 합의제 행정조직으로서 기능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윤석열의 고집불통 정치의 결과가 드디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합니다. 3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인 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 사퇴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는 말도 했고요. 거대 야당이 숫자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야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 내려달라라는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을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나 봅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행정 업무만 처리할 뿐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의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런 건 전혀 고려를 못하는 걸까요?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는 인간이어야 윤석열 정부의 고위급 인사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까?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지만 1인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건 명분은 물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방통위는 업무 공백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당장 연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안건 처리가 시급합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유효기간이 이달 말에 끝납니다. 기간 내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칫 불법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리도 잠깐 연기될 전망이고 그래서 윤석열이 후임자를 정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야당의 협조를 위해 협치를 강조해야 할 상황에서 멍청한 국힘은 여전히 윤석열 입맛에 맞춰 갈라치기 하기 바쁩니다. 국힘이 민주당을 향해 탄핵에 이어 특검까지 벼르고 있다며 그만큼 국회를 멈췄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들어야 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국제적 망신에 이어 엑스포까지 망쳐놓고 역대급 순방비로 국민들 허리띠만 졸라매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혈세를 낭비했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인간들이 저런 뻔뻔한 소리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개탄스럽습니까? 전국 경색으로 정기 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진작에 물 건너 갔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 여당의 협치 없는 정치가 이런 사달을 만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쌍특검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18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지만 민주당은 이를 최대한 당겨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또 이미 제출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연내에 관철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이미 이 정부의 심판을 원한다는 국민들이 수두룩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합시다. 국민들 화병나 쓰러지겠습니다.